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59번째로 진행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입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지은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자가 누군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일본 사람입니다. 이 책은 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책 좀 커버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하고 좀 재밌어갖고 인터넷에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약 책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미만이어서 읽으시는데 큰 무리가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읽는데 한 3, 4시간? 5시간? 그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해 보자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보람은 필요 없다. 보람은 필요 없다. 야근 수당이 필요하다와 같은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특히 일의 보람을 부정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노동, 일과 관련된 비참한 이야기가 차고 넘쳐요.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람만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람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일을 미화함으로써 당연한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비참한 현실을 눈속임하고 있어요. 이제 한 번쯤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회사는 야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야근이 거의 없어 매일 정시에 칼퇴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면 아주 힘들 것이에요. 야근이란 계약으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이어야 할 야근이 대다수 직장에서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오히려 정시 퇴근이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만 것이에요. 참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대부분의 회사는 야근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야근 수당을 다 줬다가는 회사가 망한다 라며 대놓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경영자도 있습니다. 법을 지킨다고 회사가 망하면 그런 회사는 그냥 망하면 돼요. 아니 법을 어기면서까지 회사를 연명시킨다고 해서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한 달 평균 100에서 150시간을 야근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오로지 일만 할 것을 강요당한 끝에 심장마비로 죽거나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비참한 뉴스를 우리는 정기적으로 접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과로사나 과로자살이라는 비참한 사건을 일으킨 회사가 거의 차별받지 않는 현실이에요. 과로사나 과로자살은 한마디로 회사에 의한 살인입니다. 일본의 경우 치안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만 노동 범죄에 한해서는 무법지대에 가깝습니다. 일본에서 사회인이라는 단어는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인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대개 이 사회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없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사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영어로 이제 이 사회인을 member of society 라고 하죠. 이 member of society는 어린이, 학생, 노인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모두를 폭넓게 포함한 단어입니다. 사회인이라는 단어는 불합리하게 갈라파고스화한 노동 관행을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상식은 업계나 회사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같은 업계라도 회사에 따라 사풍 역시 제각각이고요. 결국 사회인으로서의 상식이란 말은 특정 회사나 업계 내에서 암묵적으로 정한 규칙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상식이 어떤 내용인지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고 듣자마자 사고를 정지한 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자기 권리를 지키면서 제대로 일하는 날이 오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이 구성원의 노동력을 정당한 대가 없이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이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로까지 번진다는 데 있어요. 바로 과잉 서비스의 요구입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갑질이 되는 거죠. 서구에서는 되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합니다. 가격에 맞지 않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히 피해를 보는 것은 종업원이에요. 문제는 가격 상응에서 벗어난 과잉 서비스에 대다수 소비자가 익숙하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서비스는 공짜로 누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돈을 내야 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일하는 행위는 존엄하다는 사고 방식으로 대표되듯 노동을 위대한 것으로 보는 풍조가 강합니다. 일하는 행위에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도 많아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삶 그 자체라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일보다는 수행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잘 어울립니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평 하나 없이 서비스 야근을 하고 상사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이나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도 분노를 꼭 참고 생글생글 웃으며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수행 같습니다. 일의 목적에 대해 돈이 아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이라는 고행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회에는 아직 가치관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여전히 일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행복이라는 이런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다. 회사의 가축, 즉 사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연상되시나요? 저자는 사축을 회사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회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회사와 자신을 분리하기는커녕 회사는 가족이다, 회사에 헌신해야 한다 와 같은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요즘도 흔히 볼 수 있어요. 과거 회사의 무리한 명령에 묵묵히 따랐던 것은 회사가 사원의 평생을 보장해 줬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가 터지고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회사가 사원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며 그럴 이유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축이 되어 회사에 헌신하려는 가치관만은 이 고용 시스템이 붕괴된 뒤에도 남았습니다. 이제 회사가 사원의 평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냉엄한 사실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사축을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노예형 사축입니다. 이름 그대로 회사로부터 마치 노예처럼 일할 것을 강요당하는 사축이에요. 이들이 노예처럼 일하는 까닭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 마련 대출을 받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충견형 사축입니다. 회사를 너무도 사랑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은 유형입니다. 충견형 사축은 일개 직원에 불과하지만 경영자 마인드를 갖고 행동합니다. 종업원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회사의 이익이 될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런 유형들은 애사심을 갖는 것이야 괜찮지만 기댈 곳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고자 하는 기생충형 사축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회사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이 일을 잘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인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유형은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게 최고인 주머니형 사축이에요. 이들은 상사나 선배의 비위를 맞추며 회사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조직이나 파벌이 소멸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들 저렇게 바쁜데 너 혼자 퇴근하겠다고? 좀비형 사축입니다. 정말 피곤한 타입인데요. 좀비 타입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사축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유형이에요. 좀비형 사축은 타인의 행동에 절대로 관대하지 않아요. 자신이 서비스 야근을 한다면 타인에게도 함께 야근할 것을 강요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만 편하다니 용납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좀비형 사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만 하면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만 되고 말아요. 다음으로는 우리를 사축으로 만드는 6가지 노동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노동관은 바로 보람 있는 일을 하면 그걸로 행복하다 입니다. 경영자에게는 월급보다 보람을 더 중시하는 직원이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보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설령 월급과 업무의 수준이 전혀 맞지 않더라도 그 일에서 보람만 발견할 수 있다면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을 말하기는커녕 보람 가득한 일을 하게 해준 회사라는 존재에 고마워하며 열과성을 다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경영자에게 절호의 먹잇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람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보람의 착취에 발목을 잡힐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노동관은 힘들어도 좋으니 성장하고 싶다인데요. 태도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이런 자세는 인정머리 없는 회사나 경영자에게 마음껏 이용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월급에 비해 힘든 일을 시키면서 성장이라는 단어로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노동관은 돈을 받는 이상 프로다! 입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월급에 맞지 않는 큰 책임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을 훌륭하게 여기는 반면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에게 그에 상당하는 월급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는 월급 이상의 책임을 짊어지는 이유는 애당초 이 사회에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는 관습이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취업할 때 회사와 종업원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처음부터 일의 책임 범위를 확실히 정합니다. 책임 범위가 어중간하게 규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번째 노동관은 변명은 비겁한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두고 환경이나 남을 탓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옳을까요? 실제로 실패의 원인이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책임을 지려는 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하 직원이 일을 잘못했으면 보통 그걸 지시한 상사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그 상사도 부하 직원의 능력을 가늠한다면 그런 일을 주던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런 좀 역할과 책임 이런 거에 측면에서 한 사람에게 이제 몰빵시키고 이제 위임하고 한 사람만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 거는 좀 과도하고 보통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참. 네, 모든 내 탓으로 돌리는 사원인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런 사원은 또 이제 회사가 마음껏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책임을 지려는 이런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네요. 다섯 번째 노동관은 경영자 마인드로 일해야 한다 입니다. 아무리 경영자 마인드로 일해도 종업원은 어디까지나 종업원. 어차피 고용된 처지예요. 월급은 고용자 수준인데 일은 경영자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하라니. 아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일을 하라는 소리랑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죠? 여섯 번째 노동관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다입니다. 직장에는 효율보다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직장은 효율적으로 일을 끝마쳐서 야근하지 않고 매일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보다 우직한 방식을 고수하며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다. 이런 직장은 일의 결과보다 일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나한테는 무조건 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은연슬쩍 강요를 하죠. 또 참 피곤하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축으로 키워져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관해 자주 글을 쓰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때 말하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미래 갖고 싶은 직업이라고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초등학생에서 제 꿈이 내 꿈은 이불이 되는 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요. 이런 걸 하거나 제 꿈은 이제 빈둥빈둥 뭐라 해야 될까요?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놀기.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은 보통 다시 써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통 담임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비행기 조종사, 아니면 경찰관, 이런 소방관, 대통령 이런 아무튼 직업 같은 거라면 그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직업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 좀 약간 조장을 받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해보고 그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일의 기본적인 전제 요소는 일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인데 직업 교육에서는 보람처럼 돈을 버는 것이 이외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을 통해 얻는 돈 이외의 다른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은 돈보다 보람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정당하다고 믿게 됩니다. 일본의 어떤 회사 설명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람과 일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해요. 보람이나 성장은 입 아프게 이야기하면서 연봉이나 평균 야근 시간 같은 근무 조건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요. 애당초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나 계약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서구와 달리 동조 압박, peer pressure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동조 압박에 아주 약합니다. 학교든 대학 동아리든 혹은 이웃과 관계를 맺는 지역 커뮤니티든 이 사회에서 모두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 취급, 아웃라이어 취급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협조성이에요. 다양성의 존중이나 개인주의 같은 사고방식은 협조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냥 힘을 잃어버립니다. 조직 전체가 사축적 가치관에 지배되면 안타깝게도 개인이 저항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조직을 지배하는 분위기를 한 사람의 힘으로 없애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직장의 인간관계는 말하자면 제비뽑기로 만들어진 관계예요.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직장 안의 것이에요. 일단 회사를 벗어나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회사의 독자적인 가치관, 이른바 사추적 가치관에서 탈출해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59번째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들어주시고 봐주시기 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제발.